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불패, 강남 불패라는 말을 종교처럼 믿고 지금이라도 낙차를 타야 한다는 불안감에 무리하게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바쳐 사려고 하는 그 아파트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떠넘기려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언론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폭등한다라며 연일 매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죽어도 말할 수 없는 죽음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존 경제학에서는 단순한 비관론이나 폭락론이 아니라 왜 대한민국 부동산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끔찍한 팩트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다면 그때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은행 창구에서 사인하려는 그 대출 계약서가 사실은 30년짜리 노예 문서라는 것쯤은 알고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PF 대출. 폭탄과 건설사의 연쇄 부도 시나리오입니다. PF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의 90%는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짓는 EPF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돈맥 경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공사 현장이 멈춰 서 있거나 겉으로만 돌아가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30% 이상 폭등했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할 것 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줘도 안 팔리는 아파트가 쌓여 있습니다. 건설사는 집을 팔아 돈을 갚아야 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 이자만 내다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짜 공포는 건설사가 아니라 금융권에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가 줄줄이 무너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년간 둔촌주공 일병구하기처럼 억지로 돈을 풀어 심폐소생술을 해왔습니다. 부실한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며 톡탄 돌리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암세포를 수술한 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만 놓아준 꼴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유예해줬던 수백조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공급이 끊기고 공급이 끊기면 시장은 왜곡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싸게 주고 산 그 아파트 짓다가 건설사가 부도나서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사줄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유지되고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어야 전세가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 통계를 보십시오. 이건 복잡한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초등 수학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던 주역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 즉 58년 개띠들을 필두로 한 거대 인구 집단입니다. 그들은 쪽수가 많았고 경제 고도 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산 80%는 부동산이라는 깔고 앉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쓰려면,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결국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합니까? 바로 지금의 2030세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돈이 있습니까? 취업은 어렵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미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쪽수가 맞지 않습니다. 집을 팔려는 노인 인구는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집을 사줄 청년 인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작년 출생아 수는 고작 23만 명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100명인데 사는 사람은 20명뿐인 시장. 그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은 필연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시작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쿄 외곽, 다마 신도시 같은 곳들은 한때 꿈의 신도시였지만 지금은 노인들만 남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빈집이 넘쳐나서 공짜로 줘도 세금 때문에 안 갖는 상황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끌에서 산 그 아파트, 20년 뒤에는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는, 팔리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받아줄 호구가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세 번째 증거, 기성세대의 마지막 설거지 작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왜 자꾸 청년들에게 빚을 내라고 권할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름만 그럴듯한 복지 정책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돈 없는 너희들이 미래 소득 50년치를 미리 당겨서 빚을 내서 기성세대가 가진 집값을 떠받쳐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집값이 정말로 계속 오를 거라면 기성세대가 미쳤다고 그 좋은 걸 청년들에게 혜택까지 줘가며 팔겠습니까? 자기들이 꽉 쥐고 있겠죠. 그들이 팔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건 지금이 고점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갈 때 개미들에게 온갖 호재 뉴스를 뿌려서 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가적 차원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억, 10억 빚을 내서 덜컥 집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그 즉시 은행의 노예가 됩니다. 빚도 능력이다라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가장 악질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빚은 능력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바치느라 소비는 꿈도 못 꾸고 맛있는 거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고 여행 한 번 못 가고 평생을 은행 빚 갚는 기계로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출 이자 때문에 사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꿈, 자아 실현, 그런 건 사치입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서 30년을 갚고 나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3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재건축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업성이 나올까요? 분담금을 낼 돈은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은행과 건설사와 기성세대를 먹여 살린 뒤 껍데기만 남은 자산을 들고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과연 내 집 마련의 꿈일까요? 아니면 하우스 푸어의 악몽일까요? 특히 전세 제도라는 기형적인 시스템은 이 폭탄의 뇌관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서 집을 사는 사금융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으로 또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 거대한 도미노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들, 빌라왕 사건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파트라고 안전할까요?
역전세난이 벌어지면 집주인은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묶인 채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보며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성세대가 쳐놓은 거대한 덫에서, 이 미친 부채의 유산 레게시 of debt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생존 경제학이 제안하는 솔루션입니다. 첫째, 지금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BF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 미분양 물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서 건설사들이 눈물에 할인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 영끌족들이 버티다 못해 던지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 그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공포에 사지 말고, 탐욕에 사지 말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바닥을 냉정하게 기다리십시오. 현금을 쥐고 있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둘째, 한국 부동산에서 눈을 돌려 글로벌 자산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오직 원화 가치에 연동된 인구 소멸, 국가인 한국의 아파트에만 몰빵되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혁신이 일어나는 미국의 주식이나 국경이 없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기성세대는 부동산 불패에 갇혀서 새로운 자산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에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조언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세대의 성공 방정식은 고성장 시대에만 유효했던 한정판 치트키였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인구 감소, 고금리의 시대입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 지도를 들고 지금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효도할 때만 들으시고 투자의 결정은 냉철하게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우리에게 풍요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더미와 부양해야 할 노인들과 텅 빈 연금, 금고를 물려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억울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설거지 거리를 대신 닦아주는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빚더미 식탁을 걷어차고 우리만의 새로운 판을 짜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영끌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중이 가는 길은 항상 낭떠러지였습니다. 빚 없는 삶, 은행의 노예가 아닌 삶,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생존 경제학은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팩트라는 나침반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마지막 설거지 타겟이 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